여러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문서, 이걸 보시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뭔데요? 6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인데 2025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까지 나와 있다고요? 에이, 설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2025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1940년 한 스님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죽음에 가까웠지만 그의 정신은 미래에 도달해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직후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이제 85년이 지난 지금 그가 남긴 기록들이 특정한 해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록에 묘사된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한반도의 격변, 동아시아의 재편,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 효봉스님. 한국 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분이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33편의 기록, 60년간 봉인되었던 그 예언서에는 한반도의 미래, 세계의 재편, 그리고 나라를 이끌 빛의 지도자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지금이 그때인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1939년 일제강점기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절이었어요. 그 즈음 한 스님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 폐결핵을 앓으며 고열과 혼미 상태를 41일간 견뎌내고 있었죠. 의학적으로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효봉스님. 그는 자신의 정신이 몸을 떠나 시간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말했어요.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식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 극소수의 수행자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경지였죠. 단순히 시간의 역류를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태, 마치 강의 발원지에서 미래를 되돌아보듯 스님은 현재를 넘어선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곁에 있던 제자 지운 스님이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스님께서 의식을 되찾은 후 하신 첫 말씀은 나는 미래를 보았다였습니다. 그 후 효봉 스님은 조용히 놀라운 예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1940년 그는 말했습니다. 4년 후면 침입자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1945년 일본이 패배하고 조선이 해방되었죠. 그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50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1960년에는 민중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올 것이며 1961년에는 총칼로 권력이 나라를 뒤흔들 것이라고요. 한국전쟁, 4.19 혁명, 5.26 군사 쿠데타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제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전해졌어요. 효봉 스님은 더 이상 예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예언은 능력이 아니라 짐이라는 거죠. 효봉 스님은 그 짐을 자신 안에 봉인하고 조용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27년 후 그는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66년 9월 효봉 스님의 생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입적한 달여 전 어느 날 그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가 무려 7일간 지속되었어요. 음식도 물도 전혀 받지 않았죠. 하지만 스님의 몸에서는 맑은 솔꽃 향기가 풍겨나왔고 암자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당시의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7일 후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종이와 붓을 가져오시오. 그 순간부터 효봉 스님은 쉬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였거든요. 1979년부터 시작해서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쓰고 있었어요. 미래에서 과거로 내려오는 길을 따라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언서가
총 33장, 각각 하나하나가 시간의 역류를 따라 구성된 기이한 문서였어요. 이것이 바로 역상록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이 기록은 25년, 을 4년까지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은 철저히 지켜졌어요. 예언서는 60여 년간 해인사 법보전의 비밀 금고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해인사 일부 구역을 위협하는 화재 위기 속에서 그 봉인이 뜻밖의 풀렸어요. 운명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사제는 역상록이 보관된 구역 바로 직전에서 멈췄고 조계종의 특별 허가 하에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은 처음으로 이 금기의 33페이지 문서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00년에 이것을 쓰고 있다. 역상록은 33장 중에서도 특히 2025년 한 해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효봉스님은 이 해를 120년의 한을 풀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어요. 이름도 신분도 지위도 없이 단순히 이렇게만 불리는 사람 말이에요. 빛의 안내자. 효봉스님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시선이 꽃을 향할 때 그는 뿌리에 물을 준다. 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빛 자체가 되어 어둠 속을 걸어간다. 이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시대를 바꾸는 촉매제예요.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가 가져오는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체를 흔드는 거죠. 역상록에 따르면 이 인물은 2025년 6월에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특정한 천체 현상과 맞물려서 말이에요. 6월, 동쪽에서 목성과 금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 백두산에는 기이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한라산에서는 무지개가 솟아난다고 했어요. 자연도 그의 등장을 축하한다는 거죠.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군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죠. 효봉스님은 그를 직접 보았다고 기록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깊고 맑은 눈, 이마에 새겨진 지혜의 주름, 넓은 이마와 복을 부르는 귀, 그리고 왼쪽 손바닥에는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듯한 무늬가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신체적 묘사가 아니에요. 상징이거든요. 그는 동양의 조화, 국방의 지혜, 그리고 천지의 운을 모두 갖춘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대의 지도자이지만 스스로 지도자라고 선언한 적은 없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안내보다는 빛으로, 이름보다는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빛의 안내자가 나타난 이후의 예언은 한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운명으로 확장됩니다. 효봉스님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나타난 후 민족의 잊혀진 정체성이 깨어난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역사와 언어, 정신이 여러 차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언했어요. 민족의 참된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숨겨져 있었을 뿐 끊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2025년 이후 한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면서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정신적 리더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어요. 효봉스님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앵무새처럼 외국 이론을 따라하지 않는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실용성을 조화시킨다. 그리고 한민족에게 깊이 뿌리내린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 아닙니다. 문명의 축이 이동하는 흐름에서 한민족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스님은 2070년에서 바라본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2026년부터 시작된 7년간. 그것은 한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였다고요. 서울은 세계 문화의 허브가 되고, 부산은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가 되며, 평양은 유라시아 무역의 관문이 되고, 백두산은 전 세계 사람들의 영적 성지가 된다고 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2025년이며 그 파도는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어요. 2050년 중국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거대한 용이 여러 개의 작은 용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서쪽과 남쪽이 먼저 흔들리고 북쪽의 농민들이 칼을 든다고 했어요. 티베트, 신장, 내몽골, 만주,
광동, 복건, 천년간 통합되어 있던 땅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이 역사적 기회를 맞는다고 했어요.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바람은 동북쪽에서 분다. 그곳에 살던 우리 민족의 후예들이 긴 침묵을 깨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되고 그것을 신호로 잊혀진 고향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변화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도자는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단지 잊혀진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어요. 억압된 역사, 왜곡된 경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역상록은 말합니다. 우리는 침입자가 아니다.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했어요. 이 번영은 정신의 성숙과 함께 왔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지만 군사력도 경제력도 중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효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재자다. 분열된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갈등 사이에 서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특히 사회의 내부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을 넘어 정신성을 추구하게 된다. 가족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유대가 되살아나며 어른은 존경받고 아이들은 웃으며 자란다고 했어요. 이 시기를 정신적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한반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거든요. 2025년 8월 바다에서 잠자던 거인이 깨어날 것이다. 일본 동쪽 해안 물과 불이 만나는 곳에서 흔들린다고 했어요. 예언은 확정적이었습니다. 도쿄는 잠기지 않지만 기능이 마비되고 센다이에서 가고시마까지의 해안선이 바뀔 것이라고 했어요. 후쿠시마의 상처가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이 자연재해를 단순한 파괴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경고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라고 했거든요.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뀐다.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힌다. 그리고 2030년 4월 효봉 스님은 한 장면을 남겼어요. 서울의 광장에서 벚꽃이 떨어지는 날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고 했어요. 한일합방 조약은 불법이었다. 지난 100년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독도는 분쟁의 섬이 아니라 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약탈당한 모든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 장면을 단순한 외교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날이 동아시아 역사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라고 했거든요. 역상록의 마지막 장에서 연대순으로는 첫 번째인 1948년에 효봉 스님은 이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나는 이제 1948년으로 돌아간다. 곧 이 몸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내 영혼은 2025년을 지켜볼 것이다. 그는 예언을 단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성의 미래다.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빛의 안내자는 하늘의 뜻이자 민심의 염원이다. 하지만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민심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어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가 비로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역상록의 마지막 문장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렬한 경고이자 부탁이었어요.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전한다. 나는 과거에서 왔지만 너희는 미래로 향하고 있다. 내가 본 찬란한 미래를 시연하기 위해 바로 이 순간부터 준비하라. 모든 것은 너희 손에 달려 있다. 이 기록의 발견은 2008년 해인사 화재로 인한 것이었어요. 봉인이 풀렸고 예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그가 말한 그 해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효봉 스님의 눈으로 본 2025년의 미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정된 흐름일까요? 2025년 6월 목성과 금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일어날 신비로운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날
진정한 빛의 안내자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이 본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의 준비와 각성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각자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일어날 변화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효봉 스님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변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60년 전에 내다본 그 찬란한 미래, 한 민족이 세계의 정신적 리더가 되는 그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